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가 소식 국회 출입하는 이상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지역 정가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광주 전남이 시끌시끌한데 지금 제일 시끄러운 데가 목포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에서 발생한 입당 원서 유출 사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7월 김원희 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 후보의 선거 캠프 인사에게 8천여 명의 그 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제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입당 원서 유출 사건이 터진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사에 나섰고 최근 이제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그 입당 원서가 유출됐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그 권리당원 50%, 일반인 50% 여론조사로는 경선을 치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인단이 오염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대신에 100% 일반인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겠다고 결정을 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100% 이제 국민 경선으로 목포시장을 뽑는 건데 이번 유출이 사실 김종식 그 목포시장 예비 후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비 후보의 배제 없이 모두 포함시켜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전직 보좌관이 현직 시장 캠프 쪽에 당원 명부를 건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뭐 별다른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민주당의 결정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김종식 예비 후보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번 결정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어떤 유사 사례와는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2020년 총선 때 당시의 예비 후보였던 우기종 예비 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8건 더 조회했다는 이유로 15%의 감산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 감싸기 아니냐, 또 중앙당이 면죄부를 준 거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 비대위 조사 결과나 조치와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예, 만약에 이제 8천 명의 입당 원서가 그대로 통째로 넘어갔다면 그 안에는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굉장히 예민한 그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경찰은 선거 상황이고 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목포만 그런 게 아니라 장흥, 영암 여기도 뭐 시끄럽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민주당 장흥 군수 경선은 공관위 검증 패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공관위의 정성 평가를 배제하고 50%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컷오프를 하는 예비 경선을 치르겠다고 해서 이제 일부 공천 시청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경선에도 보이콧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발했던 4명의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치러졌던 예비 경선이 없던 일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뭔가 복잡하네요. 네네네.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곳이 다른데 더 있나요? 예, 영암 군수 경선도 파행이 빚어졌는데요. 이미 여기는 경선이 끝나서 민주당의 영암 군수 후보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전동평 그 예비 후보가 경쟁자인 우승희 예비 후보가 이른바 이중 투표를 종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당원이면서 일반인으로 두 곳 모두에게 투표를 하라는 그런 유도를 하고 종용을 했다는 그게 어떻게 나온 그런 거죠. 식으로 가능이?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은 본인이 당원으로서 이제 질문에 응답해서 당원으로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또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또 전화가 왔을 때 또 일반으로 대답을 하라. 이런 식의 이중 투표 종용을 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고요. 이 재심이 오늘 받아들여져서 3자가 다시 또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뭐 갈수록 가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보기가 좀 그런데 이게 광주 전남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공천이고 당선이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유독 이쪽 지역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가요?
네, 뭐 그 광주 전남을 이끌어서 민주당의 네. 텃밭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오만이 어떤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하더라도 대부분 당선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만한 자세를 취했고 또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이런 비판이 지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될 후보에게는 그렇지 않고 네. 또 그렇지 않아야 될 후보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여러 곳에서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다가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다. 이런 반민주당 정서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번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 엄격한 것도 엄격한 거지만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네. 뭔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논란에 이제 상당수가 권리당원 명부를 둘러싼 어떤 파행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조금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율 조정을 좀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광주 전남의 선거판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만 믿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가락 네. 또 내로남불식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네.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다는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를 위해서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네요. 네. 일단 혐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좀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좀 네. 많이들 기억하시는 네. 줄 모르겠는데요. 그 손준성 대구 고검 인권보호관이 네. 2020년 네. 당시에 이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죠. 그때 당시에 자신의 방에 있던 검사들에게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이를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당시는 후보였고 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이 윤석열 현재 당선인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적시가 됐고 또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당시 그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사주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당시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까지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한 8개월가량 수사한 건데 손준성 검사는 구속영장이 뭐 2차례 기각되면서 수사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일단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수사 결과를 좀 보면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 이 수사 결론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는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일부 혐의는 불기소 그리고 일부 혐의는 검찰로 이첩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를 좀 살펴보면 그 송 검사는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절차 전자화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또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또 김 의원의 경우에는 송 검사와 공모는 인정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검찰로 이첩을 한 거고요. 공무원들에게 공수처 수사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이 당시 민간인이어서 예, 후보 검찰로- 시절이기 네, 때문에 네. 당시 신분으로 봤을 때는 네네. 공수처상 공수처법상 기소 네네.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 고발장을 검사들에게 시켰냐 안 시켰냐 또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요. 네. 결국 공수처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공소심의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긴 했으니까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김웅 의원은 뭐라고 오늘 한마디 한 것 같네요.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네, 김 의원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원색적인 비난이 좀 나왔습니다. 네. 공수처장이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자신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 네. 또 그리고 공수처장이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했다는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사건 당시 그 말씀하셨듯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이랑 뭐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입건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은 무혐의 처분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함께 고발됐던 윤석열 당선인, 네. 또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 의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로 다시 잡혔는데 민주당에서는 거취를 상당히 세게 압박하는 모양이죠? 네, 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네.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네. 연기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네. 한동훈 후보자를 검찰 소통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와 또 관련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네. 오라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사실 진통을 겪으면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9일 열릴 예정인데요. 네. 법사위는 여야 각 2명씩 증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네. 또 국민의힘은 박영진 의정부 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각각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증인부터 굉장히 각을 세운 건데요. 네. 일정은 합의가 됐지만 네. 여야가 굉장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한덕수 총리 인준을 뭐 연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을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수완박 법안 등 현안에 대한 신구 정권의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관련 소식 추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나와주세요.